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드디어 CNN입니다. 많이 돌아서 온 것 같습니다. 엠리스트 자료를 분석할 거고요. 일단은 CNN의 아키텍처를 그냥 간단하게 사용하는 법만 오늘 소개할 거기 때문에 데이터는 간단하게 0이랑 이제 1이 포함되어 있는 이미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제가 이제 트레이닝 셋은 X, Y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고 테스트는 이제 X, X, Y, Y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제가 이전에 소개했던 코드하고 동일한데 약간 이제 차이점이 있어요. 아마 여기 정리되어 있는 디멘전을 보시면은 차이가 아마 눈에 보일 텐데 원래는 이제 요게 옵저베이션 수이고 이게 X의 쉐입이죠. 그냥 여기가 그 1, 28, 28 이런 식으로 디멘전이 되어 있던 게 아니고 28 곱하기 28을 제가 그냥 쭉 펴가지고 784였나? 그렇게 784죠. 784로 이제 하나의 숫자로 쭉 폈었는데 이번에는 쉐입을 그냥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여기 1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 1이면 이제 흑백이고 3이면 칼라 이미지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는 보통 그 채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두 개 요거 있죠. 요거는 이제 그 가로 세로 픽셀 요런 거를 의미하고 여기 앞에 있는 건 채널이라고 의미해요. 그래서 채널은 이제 입력 이미지는 이제 웬만하면 1 아니면 3이겠죠. X뿐만 아니고 이제 XX도 옵저베이션이 이제 2100개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쉐입이 1,28,28 그러니까 이미지 자료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Y는 똑같습니다. Y는 그냥 그대로 넣었고요. 일단 그 예전에 제가 이런 방식으로 그냥 그 CNN이라는 거를 쓰지 않고 X를 1,28,28 요런 그 하나의 이미지로 보지 않고 그냥 784개 숫자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어떠한 그 MYP 매트릭스처럼 생각해서 바꿔버렸죠. 그렇게 바꾼 다음에 여기에서 리니어 트랜스폼을 해주고 노드를 이제 30개로 이렇게 받아주고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렐로로 놓고 요거를 다시 이제 요약하는 리니어 트랜스폼을 건 다음에 여기에 이제 대응하는 시그모이드를 해주고 요거만 딱 보면 이거 네트워크를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코드로 된 네트워크. 근데 이게 그 좀 이상한 느낌이 뭐냐면은 원래는 28 곱하기 28 이미지인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왜 784개 벡터로 억지로 만든 다음에 모형을 돌려야 했냐? 우리가 이런 이미지를 다루는 걸 사실 안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그때 배운 거는 그냥 MYP 매트릭스 형태로 되어 있는 거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분석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배웠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모형이 회귀 분석이나 뭐 이제 그런 것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이미지 자료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처럼 마치 그런 식으로 바꿔버리고 그냥 거기에서 이제 분석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이미지 자료를 분석했다기보다 이미지 자료를 어떤 우리가 분석하기 쉬운 어떠한 형태의 자료로 바꾼 다음에 그 자료를 분석한 거죠. 그래서 드는 생각은 이 옵저베이션 차원이 그러니까 784개의 숫자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러한 이미지로 되어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분석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래서 새로운 아키텍처를 제안을 할 건데 CNN이라는 그 전에 우리가 기존에 살펴봤던 아키텍처들이 이제 어떠한 특징이 있는 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X가 들어가서 리니어 트랜스폼을 태워서 보니까 U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N, 2 이렇게 되어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서 렐루를 걸고 그 다음에 N, 1 그 다음에 다시 시그모이드를 걸어갖고 이게 Y 햇이다. 이게 이제 그 뭐였냐면은 스펙이 높아도 취업이 또 안 될 수가 있다. 그래갖고 이런 꺾은 선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피처를 두 개로 이렇게 받아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 두 개의 꺾은 선을 만든 다음에 합치는 그러한 네트워크였죠. 그래서 이거를 그때 막 누군가가 지문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여기 있는 성형 변환이랑 여기 있는 성형 변환 두 개 중에서 두 번째 성형 변환은
뭔가 자료를 요약하는 느낌을 갖고 있다라고 그냥 제가 이해해도 되겠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성형 변환이랑 여기 있는 성형 변환이랑 두 개의 성형 변환이 느낌이 약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X 원래 데이터에서 피처를 뽑아내기 위한,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이제 X가 있었는데 이게 그 스펙에 따라 가지고 스펙에 따라서 이제 취업률이 올라가는 어떤 특징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스펙에 따라서 취업률이 내려가는 어떤 특징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모델링하기 위해 여기에서 L1을 태운 거는 플러스 X,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태웠고 피처를 나눴죠. 그러니까 원래 한 개 있던 피처를 내가 그냥 두 개로 이제 나눈 다음에 거기에서 각각 렐로를 취하니까 그냥 하나의 특징이 두 개의 특징으로 지금 바뀌어진 거잖아요. 디멘전이 피처가 늘어났으니까. 요거는 이제 피처를 뽑아내는 거죠. 혹은 피처를 뻥튀기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거를 피처를 뽑아내면서 혹은 이제 뻥튀기를 하면서 표현력을 높이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L1이랑 렐루 세트는 표현력을 높이는 단계고, 여기 있는 L1의 역할은 뭐냐면은 제가 그냥 굳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책에 이렇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있는 개념을 좀 그냥 말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L의 역할은 뭐냐면은 그 여러 개 두 개의 피처를 지금 하나로 요약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시그모이드는 그냥 여기 Y의 포맷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냥 출력을 0, 1로 눌러주는 것이고, 그렇죠? 요것도 볼까? 이 두 번째 네트워크도 볼까요? 두 번째 네트워크도 비슷합니다. 이거는 뭐 하려고 했던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것도 제가 막 있길래 갖고 왔는데 1을 256으로 늘려요. 그냥 이렇게 하면은 표현력이 좋아지니까 엄청 많이, 그러니까 꺾은선을 엄청 많이 만든 다음에 요거를 다시 서머라이즈 합니다. L1으로. 그쵸? 그래갖고 Y 햇을 만들어내는 이제 이러한 과정이 있죠. 얘는 우리가 그 전에 이미지 자료를 분석했던 건데 784개의 피처를 요거는 30개로 줄였죠. 그러니까 이거는 피처를 뭐 늘렸다라고 제가 말은 못하겠는데 하여튼 여기도 피처를 뽑아낸 거예요. 분석할 수 있는 피처를 784에서 여기서 이제 받고 그 다음에 렐로를 채웠고 여기까지가 특징들을 일단 뽑아낸 거고 그 특징을 적당히 요약해서 시그모이드를 태워갖고 이쪽으로 보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학습하는 과정이 약간 이러한 과정이랑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공부를 할 때 이거는 그냥 완전한 비유예요. 속으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공부를 할 때 막 이제 열심히 반복하면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공부할 게 1, 2, 3, 4, 5, 6, 7 이렇게 있다 치면은 처음에 뭐 1, 2 여기까지 공부해. 아, 많이 했다. 근데 왠지 이제 3, 4 이렇게 공부할 수도 있는데 뭐 2, 3 이렇게 공부할 수도 있죠. 앞에 거를 이제 복습하면서. 그다음에 뭐 3, 4 이렇게 복습하면서. 그래서 엄청 열심히 이제 하면서 그냥 원래 이제 이렇게 있는 거를 되게 이제 많이 그다음 뭐 1, 5도 해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그 공부를 하면은 이게 2단계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자료를 갖고 해석해서 공부해서 엄청 많이 만들어요. 원래 이제 강의 노트가 10장이었다. 근데 내가 정리하면서 필기하고 이해 안 되는 거 찾아보고 한 강의 노트는 예를 들어서 한 3, 40장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외운 상태로 이제 시험을 보러 가냐? 그게 아니죠. 거기서 이제 걸러낼 건 걸러내고 그다음에 한번 요약을 거칩니다. 그러면은 내가 정리한 게 이제 30장짜리가 그 다음에는 한 15장 정도로 이제 줄어들고, 그 다음에 한 7, 8장 정도로 줄어들고, 한 2장 정도로 줄어들고, 이렇게 뭔가 이제 학습을 하면서 했다가 늘렸다가 양을 늘렸다가 이렇게 줄이는 과정이 항상 필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아키텍처들의 제가 그냥 공통점을 쭉 써봤는데 여기 L1 있죠. 이건 이제 선형배환이다. 이거는 피처를 뽑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공부할 때 하는 역할이에요. 이거는 뻥튀기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공부할 게 너무 적으면 이렇게 두 개로 늘릴 수도 있고, 아니면 엄청 많이 늘릴 수도 있고, 요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너무 많은 그 784라는 변수가 있으면 일단 이거를 특징을 뽑아갖고 30개로 줄여서 놓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 선형 변환을 한번 이제 받아주는 거는 이거는 보통 이제 뻥튀기를 많이 합니다. 보통 이제 뻥튀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 렐루는 뭐예요? 렐루를 쓰는 이유는 얘가 그냥 뻥튀기만 쭉 했다가 선형으로 뻥튀기 했다가 선형으로 쭉 서머라이즈 하면은 표현력이 증가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선형 변환에다가 선형 변환 태우면은 그 두 개의 선형 변환을 합성한 새로운 선형 변환을 우리가 항상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선형 변환은 어차피 이제 곱하기하고 더하기밖에 없으니까 극단적으로 내가
그 2를 곱하고 3을 곱하면은 두 개의 선형 변화는 이제 동시에 취한 거는 6을 곱한 거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곱하고 더해봤자 결국에는 이제 새로운 특징이 안 나오니까 여기서 렐루를 취해서 그러니까 비성형인 액티베이션을 줘가지고 표현력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얘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L2는 이제 선형 변화인데 그러니까 뻥튀기 된 특징들을 서머라이즈 해가지고 요약을 해주는 그런 특징들이 있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새로운 아키텍처는 뭐냐면은 그 여기에서 요거를 이제 잘 생각해가지고 이 L1에 있죠. L1에 대응하는 거를 내가 컨볼루션이라는 걸 새롭게 정의할 겁니다. 이거는 피처를 뽑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뻥튀기를 하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렐루는 그대로 두고 올 거고 요약을 하는 선형 변환이 따로 있었잖아요. 요거는 풀링이라는 레이어를 제가 새롭게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어떤 L1이라는 선형 변환을 취하고 그다음 렐루를 하고 또 L2라는 거를 취하고 이제 이런 게 의미적으로는 얘는 뻥튀기 비선형을 줘서 이제 피처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 얘는 요약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CNN에서는 L1에 대응하는 게 컨볼루션, 렐루는 그대로 렐루고 L2에 대응하는 게 지금 풀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컨볼루션은 뭐냐, 렐루는 알겠고, 그 다음 풀링은 뭐냐, 이런 거 이제 하나씩 살펴볼 건데, 일단은, 계산하는 법을 위주로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컨브 2D라고 하면은 이제 뭔가 이제 레이어를 이제 새로 만들 수 있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인풋 채널, 아웃풋 채널 이렇게 있고, 커널 사이즈 있죠. 요거만 정의를 하면 돼요. 인풋은 제가 이제 채널은 아까 이제 흑백이면 1이고 칼럼은 3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채널입니다. 흑백은 우리가 이제 보통 흑백 이미지를 생각하니까 인풋 채널이 1로 하고 아웃풋 채널은 그냥 요것도 1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커널 사이즈는 뭐냐면 윈도우 사이즈라고 보면 되는데 요거는 일단 모르겠지만 2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얘를 컨브라는 레이어로 이렇게 받아놓고 그러면은 요거는 뭐랑 비슷하다 그랬어요? 얘는 L1이랑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선형 변환이랑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도 뭐를 갖고 있겠어요? 웨이트라는 걸 갖고 있겠고 그 다음 얘도 바이어스라는 거를 갖고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도 우리가 이제 X를 대충 만들 건데 X는 여기 있으니까 제가 임시로 만든다는 의미에서 언더바 X라는 거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X를 그냥 아무거나 토치 아무거나 이렇게 하면은 0, 1, 2, 3 이렇게 되는데 얘를 리쉐이프 해주고 1, 1, 2, 2 그 이렇게 되죠. 여기에 있는 2는 그 이미지의 사이즈 가로 세로 픽셀이 이제 2x2다라는 의미고 여기 있는 1은 흑백 이미지 그러니까 채널이 한 개다라는 거고 얘는 옵저베이션을 의미합니다. 옵저베이션 그러니까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우리가 XA 디멘전이랑 지금 맞춘 거예요. XA 디멘전이 어떻게 생겼냐면 얘가 이제 옵저베이션을 의미하는 디멘전이고 요게 채널 그 다음에 뒤에 28, 28이 이미지 사이즈를 의미하는 지금 숫자죠. 그래서 요거랑 맞춘 겁니다. 그리고 얘를 기준으로 지금 요 언더바 X의 쉐입을 해석을 하면은 얘는 옵저베이션이 한 개 있고 똑같은 이제 흑백이고 여기는 28, 28인데 여기는 2x2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런 거를 이제 넣으면은 계산이 되거든요. 마치 이제 그 우리가 n by p 매트릭스로 된 어떠한 데이터 프레임 같은 거를 넣으면은 리니어 트랜스폼에서 뭔가 계산이 되듯이 얘도 그냥 계산을 해줍니다.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됐냐? 진짜 쉬워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거 있죠. 요거 그 네모나게 생겼잖아요. 이 네모나게 생긴 거 2x2하고 여기 있는 네모나게 생긴 2x2 모양이랑 이거를 원소별로 곱해요. 그러니까 얘하고 0이랑 곱하고 그 다음에 얘하고 1이랑 곱하고 요거하고 곱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면은 곱하기 0 더하기 얘 곱하기 이거 더하기
2 그다음에 이거 곱하기 요거 이거를 하면은 여기 있는 위에 얘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플러스 바이어스를 해주면 됩니다. 바이어스 텀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얘하고 이제 끝에 좀 이게 그 오차 때문에 차이가 나긴 하는데 이게 네 자리로 다 끊어서 하다 보니까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 컨볼루션의 계산 같은 거는 이러한 방식으로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말 그대로 선형변이죠. 곱하고 더한 거밖에 없죠. 근데 이 여기 있는 웨이시랑 바이어스를 좀 잘 조종하면은 내가 이 이미지 값들이 있죠. 0, 1, 2, 3이라는 이미지 픽셀 값들의 평균을 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다가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놓고 바이어스에다가 빵을 넣으면 되겠죠. 그쵸?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럼 컴브 웨이 뭐 데이터가 있는데 그쵸? 여기 있는 데이터를 만약에 곱하기 0을 하면은 이러한 텐서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더하기 4분의 1을 하면은 다 4분의 1씩 더해지게 되겠네. 얘를 이쪽에다가 덮어 씌워주고 그 다음에 컴브 또 바이어스가 있겠지.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바이어스를 여기 곱하기 0 이렇게 해주면은 그럼 차원은 똑같고 그 값은 웨이트는 다 4분의 1이 되고 바이어스는 빵이 되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변환점 컨볼루션 넣기 전 그 다음에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과시키면은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0, 1, 2, 3의 평균이 1.5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x가 이렇게 2x2가 아니고 언더바 x를 좀 크게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큰 건 아니고 3x3로 4x4로 할까? 3x3 9를 만든 다음에 리쉐입을 해주면 되겠지? 1, 1, 3, 3 그 다음에 플롯 이렇게 바꿔주면은 이러한 그 숫자들이 있는 그 어떤 언더바 x가 선언이 되고 여기에 제가 아까 정의한 컴브를 그대로 넣잖아요. 그러면은 2, 3, 5, 6이 나오네? 이건 뭐지? 라고 이제 봤는데 요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0, 1, 3, 4 요렇게 있죠. 요렇게 4개의 평균이 얼마예요? 2예요. 그 다음에 3, 4, 6, 7 요렇게 있죠. 요렇게의 평균이 얼마예요? 5예요. 요렇게. 그 다음에 3은 어떻게 구했냐? 1, 2, 4, 5 요렇게 있죠. 요렇게의 평균이 여기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4, 5, 7, 8 요렇게 두 개를 6이라고 지금 평균을 계산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되는구나. 근데 왜 2x2씩 이렇게 집중하면서 보면서 밀리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이제 처음 선언할 때 제가 이거 일단은 할게요 하고 2x2로 뭔가를 선언을 했었죠. 요거 때문입니다. 이 커널 사이즈를 우리가 그냥 윈도우 사이즈라고 보면 되는데, 이 윈도우 사이즈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갖고 내가 이제 한 번에 윈도우를 적용해가지고 그 연산을 하는 범위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공부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공부할 양이 1, 2, 3, 4, 5, 6, 7, 8, 9, 10이 있다. 이렇게 할 때 내가 만약에 1, 2를 이렇게 학습하고 2, 3을 학습하고 이렇게 학습하면 윈도우 사이즈가 2인 거고 개념적으로 두 개씩 이렇게 보면서 밀어나가니까 나는 1, 2, 3을 학습하고 2, 3, 4를 학습하고 3, 4, 5를 학습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는 공부를 했다 하면 윈도우 사이즈가 3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에 이제 학습할 때 보는 공부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이해가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16이라고 할 때 이거를 16으로 해볼까? 컴브를 넣으면은 그러니까 요렇게 0, 1, 4, 5 요렇게 해가지고 평균이 2.5가 나오고 그쵸? 그 다음에 4, 5, 8, 9 이런 식으로 해서 평균이 6.5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쵸? 윈도우 사이즈가 이제 증가한다라고 하면은 컴브를 다시 정의를 해줘야 되겠지?
요거는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컴보는 뭐 3, 3으로 할까? 증가했다니까. 그럼 평균을 의미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9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죠? 이게 이제 원래 이제 x 4x4 그러니까 이러한 x가 있을 때 컴브를 거치게 되면은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5가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3x3 윈도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거의 평균이 5네, 그쵸? 5죠. 요렇게 평균 내면 1이고, 요렇게 평균 내면 5고, 요렇게 평균 내면 9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평균 내면 다시 5니까. 이 가운데 숫자 찍으면 되는구나. 요렇게 하면은 6, 그쵸? 요렇게 하면은 9,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은 10. 요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죠. 방금 뭐를 말하려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나네. 어, 이, 그래. 여기에서, 근데 이게 보통 윈도우 사이즈는 정사각형일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그냥 3,3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피곤하다. 3이라고만 쓰면 안 되냐. 이런 생각도 들죠. 이렇게 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것도 이제 조금 짜잘하지만, 그렇지. 잠깐만요. 갑자기 불안하지 왜? 되는데? 이렇게 보면 인풋 채널, 그 다음에 아웃풋 채널, 그 다음에 커널 사이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튜플, 인트, 인트.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3,3을 넣을 때, 요러한 입력을 해주거나, 아니면 그냥 인트를 써도 이제 된다고 되어 있죠. 유니온이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인트는 그냥 내가 그 숫자 3이라고 쓰면은 3x3로 만들어주고, 커널 사이즈를 뭐 2라고 쓰면은 커널 사이즈를 2x2로 만들어주고, 이제 그렇게 해줍니다. 저는 근데 웬만하면 이거를 튜플로 써줘요. 왜냐하면 이제 그냥 또 다른 언어 같은 거 그러니까 뭐 케라스나 이런 거 하다가 요거를 딱 보면은 1, 2, 3이 이게 무슨 순서더라 막 이렇게 또 나중에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요렇게 하면은 이거는 틀림없이 윈도우 사이즈인 것 같잖아요. 그래갖고 안 헷갈릴 것 같아갖고 이렇게 좀 해줍니다. 자, 이미지를 2장 넣고 싶다. 이미지를 2장 넣고 싶으면은 이제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거를 32까지 그냥 숫자를 만들어주고 여기에다 옵저베이션을 2개 하면 이미지가 2장 있는 거죠. 이쪽을 2장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장의 이미지인데 채널이 2개라는 거니까 채널이 차라리 3개면은 칼라 이미지라고 볼 수 있는데 채널이 2개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똑같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예를 해주면은 봅시다. 여기 있는 애가 지금 이쪽으로 온 거고, 그쵸? 여기 있는 옵저베이션이 이쪽으로 온 거고, 이쪽에 있는 옵저베이션이 이쪽으로 온 거죠. 여기에 지금 그냥 직관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얘가 그냥 이미지 한 장, 얘가 이미지 한 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요거의 이제 디멘전이 쉐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0이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1, 4, 4의 디멘전을 갖고 있는 애가 나오게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중첩된 리스트를 잘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나오는지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죠. 이게 그러니까 첫 번째 이미지. 이게 이제 두 번째 이미지를 의미하는 건데 첫 번째 이미지를 다시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두 번째 이미지를 출력하면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갖고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게 그냥 첫 번째 이미지, 이게 두 번째 이미지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변환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됐다고 합니다. 아까 여기에서 일로 가는 건 우리가 봤으니까 여기도 한번 보면은 16, 17, 18하고 이렇게 3x3 커널을 이제 넣었으니까 이렇게 그럼 중앙이 21이고 그래서 여기 21이 되고 여기는 이렇게 3x3를 이렇게 걸고 있으니까 여기는 25가 들어가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얘는 뭔지 알겠고, 그쵸? 얘도 뭔지 알겠죠? 얘는 이제 입력하는 X 이미지의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흑백이니까 무조건 1이겠지. 아니면 3이거나, 칼라이면 3이거나. 얘는 이제 1 아니면 3이겠죠? 얘는 뭐지? 얘는 잘 모르겠죠? 요거는 입력 채널이 1인데 출력 채널을 얼마를 할까라는 물음이거든요. 그럼 뭐 1 아니면 3 중에 선택하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출력 채널은 제가 제 맘대로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뻥튀기를 합니다. 피처를. 그러니까 칼라 이미지는 내가 흑백 이미지 3장을 겹쳐가지고 칼라 이미지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흑백 이미지 3장을 만든 다음에 그거 한쪽은 빨갛게만 물들이고 한쪽은 파랗게만 물들이고 한쪽은 이게 초록색으로만 물들여갖고 그거 3개를 이렇게 겹쳐가지고 내가 칼라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내가 빨강, 파랑, 초록 이런 거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은 그 칼라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피처라고 볼 수 있어요. 특징들. 그러니까 빨간 특징, 파란 특징, 초록 특징들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내가 어떤 이미지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3개의 특징이 아니고 컴퓨터가 뭐 예를 들었고 나 16개의 특징을 뽑겠다. 그러면 그냥 16이라고 쓰면 됩니다. 왜 16이냐? 이거는 그 DNN에서 뭐 왜 510이냐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그냥 난 피처를 충분히 많이 그냥 받고 싶어 라는 의미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준다 라고 하면은 이 뒤에는 뭔가 이제 하면 안 되겠고 이제 그쵸? 그러면은 콤브 X가 이렇게 딱 들어가잖아요. X가 딱 들어가면은 콤브 언더바 X가 뭔가 이제 계산이 되는데 웨이스 우리가 뭐 강제한 것도 아니고 그래갖고 뭐 어떤 숫자들이 이제 쭉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디멘전만 딱 놓고 보면은 X의 쉐입이랑 요거의 쉐입을 딱 보면은 얘는 4 곱하기 4 이미지가 2장 있었어. 그리고 흑백이었어. 이러한 정보를 갖고 있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뻥튀기 된 거로 보면 옵저베이션이 바뀔 수는 없겠지. 옵저베이션이 이제 2장이 뭐 4장으로 된다든가 이거는 아닌 거니까 옵저베이션 숫자는 그대로 유지되고 그 다음에 하나의 피처를 갖고 있던 거, 하나의 채널을 갖고 있던 게 16개로 어떤 식으로든 뻥튀기가 됐죠. 무슨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2x2라고 지금 이미지가 축소되었죠. 이미지가 축소된 거는 당연히 이제 얘가 그 원래 4x4 이미지였는데 3x3 커널을 적용해가지고 이제 그 막 윈도우로 돌리다 보면은 나중에는 2 곱하기 2 형태로 남았잖아요. 그래갖고 마지막에 2x2 형태로 남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컨볼루션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렐루는 쉽거든요. 토치 n에 렐루 그 다음에 언더바 x를 토치 랜드 n 이거 한 25개 뽑을까? 이 쉐입 1, 1, 25, 25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더바 x가 이렇게 되고 오, 그렇지. 요렇게 되면은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A1, 렐루를 이제 걸면 어떻게 되냐? 음수에 대한 것들이 이제 0으로 떨어지게 돼요. 다시 x 그 다음에 A1에 이제 언더바 x 이렇게 이제 하면은 요게 이제 x였는데 마이너스 값이 0으로 바뀌고 또 여기는 마이너스 값이 0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엘리멘트 알자를 그냥 렐루가 다 그냥 씌워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얘도 쉬워요. 컨볼루션이 어려워. 토치에는 맥스 요런 게 있거든요. 요것도 이제 투투 왠지 이제 그 튜플로 제가 넣는 거로 보니까 이것도 그 윈도우 사이즈를 의미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대충 들죠. 자 봅시다. 요렇게 있죠. 요렇게 4개 요렇게 4개 맥스 값이 얼마예요? 얘네 그쵸. 그래갖고 여기 2.1998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는 이게 윈도우를 한 칸씩 밀잖아요. 그러니까 슬라이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
그 윈도우를 그 다음에 이렇게 거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냥 갑자기 점프해서 이렇게 걸어버려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두 개를 걸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걸어요. 그래서 요거 중에 이제 최대값은 얘가 되죠. 그럼 여기 하나 남잖아. 이건 어떡하죠? 버려요. 그냥 버립니다. 요거는 이제 버전이 두 개가 있는데 케라스에서는 아마 이거를 킵해가지고 얘만 그냥 맥스처에서 이렇게 그 3x3로 만들어주기도 하는데 그냥 이거 버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 맥스 풀은 제가 그 전에 어떤 거에 대응하는 거라고 설명했냐면 요약을 하는 쪽에 대응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딱 중요한 것만 딱딱 그 뽑아갖고 숫자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피처가 이제 너무 많고 숫자들이 이제 기억돼야 될 숫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를 일단 줄이자라는 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 뭐 하나만 있으면은 그냥 버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좀 더 맞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약간 무식하게 생각을 하면은 숫자를 이제 줄이는 게 최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컨볼루션의 이제 이 피처 있죠. 그건 이제 숫자를 많이 늘려가지고 뭔가 특징들을 많이 보는 게 최우선이고 얘는 어떻게든지 리니어를 깨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렐루가 하는 역할은 리니어 트랜스폼을 계속 연쇄적으로 연결을 하면은 그 연쇄적으로 연결한 리니어 트랜스폼에 대응하는 또 다른 리니어 트랜스폼을 항상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럼 표현력이 안 늘어나. 결국에는 하나의 성형 변화를 취한 거하고 똑같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든 성형 변화를 깨기 위해서 비성형을 준다. 그래서 사실 여기 렐루 아니고 나는 시그모이드를 쓰겠다고 상관없어요. 자, 이제 다 했습니다. 준비는 다 끝났고 이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리스트를 실제로 짜보면은 컨볼루션 레이어를 정의를 할 건데 토치에는 일단 x가 어떻게 생겼지? x가 이렇게 옵저베이션이 있고 28, 28이잖아요. 이거를 처음에는 이제 인풋 피처가 1이니까 토치 n의 2D 인풋 피처가 1, 아웃풋을 이제 뭘로 받을까? 요거는 이제 그 사람 선택인데 한 16개 정도로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널 사이즈는 5,5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C1이라고 이제 받아놓고 그럼 이제 X의 쉐입은 요건데 C1의 X를 취한 거의 쉐입은 5조배에서는 똑같이 되고 피처는 1인데 16으로 뻥튀기 됐고 얘는 왜 줄어들었냐? 얘는 그냥 윈도우가 이렇게 밀려가면서 그러니까 윈도우 사이즈가 오니까 끝에 이제 밀리면서 생기는 그 사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갖고 요만큼 이미지가 이제 줄어들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렐루를 취할 건데 여기에서 C1은 이제 정의를 했고 A1 렐루는 이제 액티베이션이니까 A라는 거로 이제 하면은 렐루 파라미터는 없고 A1까지 걸어주면 여기에다 다시 A1을 건다는 거지. 찾아서 하면은 얘는 원래 이미지 피처가 뻥튀기 됐고 차원은 똑같은데 여기에는 이제 숫자들이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을 텐데 양수는 그대로 남고 음수는 빵으로 됐다는 의미가 되겠죠. 아무튼 차원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맥스 플린이라는 걸 할 거예요. 맥스 투투로 하면 되나? 이것들의 숫자는 뭐 정해진 답이 없어요. 뭐 16으로 안 되면 18로도 해봤다가 아니면 투투로 뭐 해갖고 좀 더 작게 해봤다가 뭐 그냥 여러 가지 이제 하는 건데 요거는 쉬운 예제라서 사실 웬만하면은 다 맞아요. 잘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제 2x2로 이제 사이즈를 줄였으니까 이게 24, 24니까 여기까지 이제 렐루를 통과한 거고 그다음 렐루를 통과한 상태에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 이제 맥스풀을 하면서 그러니까 24니까 뭐 이제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남아지는 거 없이가 딱 떨어지네요. 만약에 이거를 내가 3x3로 하면은 그래도 딱 떨어지네. 24가 되게 좋은 수구나. 애매하게 하려면은 5, 5 이렇게 할까? 그러면은 이제 요런 식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딱 5, 4, 20까지만 떨어지고 4가 남게 되겠죠.
요게 이제 그 전 단계에서 리니어 트랜스폼하고 렐루를 취하고 이제 요런 것들인데, 이거를 그냥 여러 번 또 반복을 할 수 있으니까 이 결과에다가 여기서 다시 컨볼루션 태우고,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으로 렐루 걸고, 그 다음에 다시 요약해보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제 적당히 마무리를 좀 하고, 시그모이드를 취해갖고 마지막에 y가 0일로 나오도록 해보고 싶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마무리를 하냐? 일단은 M1, 그다음에 A1, C1, 그다음에 X,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뭐라고 봤지? U라고 일단 받을까? U라고 이렇게 받읍시다. 그러면 U의 쉐입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16 곱하기 12 곱하기 12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1, 2, 6, 6 뭐 이런 식으로 옵저베이션이 남게 있고, 숫자들이 2304개의 숫자들이 쭉 퍼지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는 다시 DNN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를 나중에 최대한 몇 개로 줄여야 돼요? 결국에는 이 옵저베이션당 하나의 숫자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로 줄여야 되는 거죠. 그래갖고 사실 맥스플링을 숫자로 막 버리는 게 중요해요. 지금 이 정도 버렸는데도 숫자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요거를 줄이지 않고 막 피처도 막 시컷 늘리고 막 그랬다가 이게 한 10만 개 정도 되는 숫자를 갖고 거기서 이제 DNN을 쓴다 그러면은 한 번에 뭔가 이제 줄이기가 힘드니까 미리미리 여기서 맥스플링을 좀 쓰면서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줄이면 왜 안 좋으냐? 뭐 그거를 좀 개념적으로 설명하기 힘든데, 그 공부한 그 노트를 원래 10장 있던 거를 한 1000장 만들었다가 그거를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시험 때 한 페이지로 딱 요약해서 이제 들고 가는 거는 이제 보통 어렵고, 그렇게는 잘 안 되고, 그 1000장을 내가 한 번 보면서 한 500장 정도로 줄여보고, 그 다음에 한 100장 정도로 줄이고, 그 다음 또 그 100장을 다시 30장으로 줄이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줄이는 게 보통 좋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구조를,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 구조에서 M 곱하기 P 매트릭스 형태로 이렇게 바꾸는 이러한 그 방법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리쉐입을 해도 되는데, 리쉐입을 하게 되면은 이게 중간에 지금 딱 봐도 느낌이 여기 이런 레이어를 각각 만든 다음에 이거를 토치 시퀀셜로 제가 묶을 것 같잖아요. 근데 리쉐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펼쳐주는 레이어에 대응하는 게 있으면은 묶을 때 좀 편하겠죠. 그래갖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또 다른 방법은 플래튼이라는 레이어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선언을 해주고 여기에 내가 요 결과 있죠. 요 결과 요거를 그냥 그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넣으면은 요것도 쉐입이 똑같이 돼요. 그래서 위에 있는 리쉐입을 한 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얘가 하여튼 몇 가지 이제 변환이 되었다 치고, 그냥 여기에서 내가 토치 얘는 리니어, 이 디멘전을 이제 1로 만들어야 되겠지? 이 디멘전을 1로 만드는 리니어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시그모이드 A2로 해야 되나? A1이 있으니까, 그치? 이렇게 걸어주게 되면은, 처음엔 이제 X가 이렇게 됐다가, 이게 느낌이, 대충 이렇게 하면 되나? X에다가 처음에 C1, 컨볼루션을 이제 취해주고, 그런 쉐입이 이렇게 바뀌었다가, C1에 X, 그 다음에 A1, 렐루죠. 첫 번째 A1은. 이렇게 하면은 쉐입이 유지가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여기에서 맥스 풀링을 해서 버릴 것 좀 버려줍니다. 정리할 거 정리해야죠. 그럼 12, 12로 이제 줄어들게 되고, 다음에는 그냥 펴줍니다. DNN을 태우기 위해서. 플래튼. 펴주게 되면은 쉐입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여기 있는 옵저베이션들이 이쪽으로 싹 몰릴 테니까, 이 숫자들이.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이 결과에다가 L1을 태워주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지. 그쵸? 2304에서 1로 바뀌는 리니어 트랜스폼이니까, 얘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A2를 취하게 되면은, 요거는 뭐, 시그모이드만 걸어주는 거니까, 디멘전 변화는 없겠죠? 요러한 느낌으로 네트워크를 짜면 된다는 겁니다. 해보면, CNN, 시퀀셜, C1, 이 그대로 쓰면 돼요. C1, 그 다음에 A1, 그 다음에 M1, 그 다음에 플래튼, 그 다음에 L1, A2 이렇게 하면 되죠. 그냥 얘가 뭐예요? 네트워크. 그 다음에 로스 펑션은 뭐 결국에는 이제 요런 게 와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그냥 그 BC 로스를 쓰면 되겠죠. 이거 강의 노트 몇 번이라 돼 있어요 혹시?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y햇은 네트워크 x. 일단 요거부터 해볼까?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를 만들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x를 하게 되면 쭈루룩 계산되었고 위의 과정으로 이제 쭉 연산이 되는데 최종적인 차원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y 해시랑 똑같게. 로스는 로스 펑션 y 햇 y 로스는 백오드로 미분하고 옵티마이저를 업데이트하면 되겠죠. 이게 막 되게 빠르진 않아요. 약간 걸리거든요. CPU로 해서 그래요. GPU로 하면 좀 빠릅니다. 돌아갔네. 그러면 이제 학습이 됐죠. 그래서 네트워크 X를 하게 되면은 이제 뭔가 이제 결과가 쭉 나오게 되는데, 요게 이제 Y 핵 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KT 플랍 Y를 하게 되면 그냥 쭉 0이다가 이제 1로 딱 되는데, 이게 제가 그 0에 해당되는 이미지를 라벨을 다 이게 0으로 놓고 1에 해당되는 그 이미지 라벨을 다 1로 놔가지고 처음엔 또 0만 놓고 나중에 1만 넣으니까 이렇게 스텝으로 쭉 올라가는 모양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하고 비교를 해야 될 거는 네트워크 X의 데이터, 요거를 이제 스캐터 플러스로 그려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돼서
대충 이제 0.5를 기준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거보다 작으면 0이야, 이거보다 크면 1이야,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테니까 잘 맞는 거를 볼 수 있죠. 그쵸? 이쪽이 이제 되게 잘 맞고, 뭐 이제 여기에서 올려갖고 요만큼이 이제 틀렸다 볼 수 있고, 여기도 요만큼 잘랐고 요만큼이 틀렸다 볼 수 있으니까 대부분 잘 맞추는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약간 오래 걸리니까 요거를 이제 똑같은 건데 GPU 버전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찝찝하니까 새로 싹 다 정의를 하고, 토치, NL, 컨브, 2D, 컨볼루션을 걸 건데, 인풋 채널이 1, 그 다음에 뻥튀기를 16개 채널로 뻥튀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커널 사이즈는 5였죠? 아까? 그 다음에는 이 결과에다가 렐루를 태웁니다. 그 다음에는 이 결과에다가 요약을 해줘야 되겠지? 숫자가 너무 많아요. 사이즈는 2x2로. 그 다음에는 펼칠 거예요. 다음에는 리니어, 아까 2304였나? 2304를 1로 이제 줄여주는 이런 리니어 트랜스폼 만들어주고, 선형 변환을 거치면은 이제 그 n/1 매트릭, 그 벡터가 이제 쭉 보일 텐데,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시그모이드를 눌러주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시그모이드 생략을 하고 이 로스를 BC 위드 로지스틱으로 바꿔도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아까랑 똑같은 코드이고, 그쵸? 여기에서 GPU를 쓸 건데 배치를 조금 나눠가지고 쓸 겁니다. 그래서 DS라는 거를 만들고 DL이라는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토치 유틸 데이터 텐서 데이터셋, 여기에서 요거 DS는 그냥 그 X, Y 투플 같은 건데 인덱싱 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X하고 Y를 넣어갖고 DS를 넣어주고, 요거는 이제 그 인덱싱을 조금 특이하게 하기 위해서 얘가 새로 만든 오브젝트, 그 다음 DL이라는 거는 그 토치 유틸 데이터에 데이터 로더에서 DS를 넣어갖고 배치 사이즈를 줘가지고 만들 수 있는데, 요거는 이터러블 오브젝트죠. 그래갖고 얘는 이제 포문을 좀 특이하게 쓰기 위해 갖고 만들어진 새로운 오브젝트인데, 얘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포문이 동작하는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는데, 이 배치 사이즈만큼 나눠져 가지고 그 샘플들이 이제 쭉쭉쭉쭉 포문의 한 이터레이션이 이제 돌아가게 됐죠. 배치 사이즈를 얼마로 하지? 128. 그래, 좀 크게 했었던 것 같아. 128. 이렇게 이제 잡아주고, 그럼 이제 데이터를 정리를 해준 다음에 이거를 돌 때 여기에서 xi, yi, 이게 실제로 이제 하나의 옵저베이션을 의미하는 거는 아닌데, 제가 그냥 편의상 이렇게 쓴다고 했죠. dl을 포모에 돌려줄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넣어주고, f옥은 한 번 정도를 일단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xi가 되어 있고, 그냥 대충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쓰고 네트워크 아웃 yi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아니면 이거를 생략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그 확률적 경사관법은 아니고 확률적 하다. 요즘은 그냥 그 웬만한 이 옵티마이저는 다 그 확률적이라는 말이 그냥 내포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그 배치의 개념을 적용해서 학습을 하는 거고, GPU를 써야 되니까 얘를 이쪽에 할까? 이쪽에 그냥 네트 쿠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 네트워크에 있는 파라미터가 쿠다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to 쿠다 0, 그 다음에 to 쿠다 0. 이렇게 하면 GPU를 이용해서 학습하는 게 되겠죠.
다 끝났죠, 학습? 그래서 이제 보면, 네트워크가 지금 후다에 있기 때문에 얘를 to CPU로 바꿔주고, 학습이 안 됐네. 그쵸? 학습이 안 됐습니다. F6을 그럼 두 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되는 것 같죠? 근데 이쪽은 많이 올라갔는데 이쪽은 좀 덜 내려갔네? 세 번 정도? 세 번 정도니까 거의 맞죠? 그렇죠? 이게 세 번이 실제로 세 번의 이터레이션을 썼다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배치를 계속 넣었다 뺐다 하면서 되니까 F기 3이라는 거지 내가 이제 업데이트를 세 번 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화끈하게 한 5번 정도 할까? 금방 됩니다. 금방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되고 너 트레인에서만 잘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이 들면은 이렇게 하면은 테스트에서도 얘가 잘하는지 검사가 되겠죠? 그렇죠? 잘 맞죠? 네트워크 CPU는 아까 한번 보냈으니까 또 보낼 필요 없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